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2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풍수지리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산의 능선, 즉 용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풍수에 관한 용어가 좀 생소하고 난해한 부분은 있으나 용어 그 자체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풀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풍수적 용어라는 이 특성으로 인해서 일부 용어가 난해할지라도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에 근거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에서 산세를 이야기할 때 박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용의 박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박환이란 이 산줄기가 나누어지고 이 산맥이 뻗어오면서 산봉과 산봉을 이어주는 가늘고 잘록한 부분의 산맥, 즉 과엽하는 과정에서 추하고 험한 탈을 벗어 부드럽고 양명한 산으로 이 변화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험한 기운과 살기를 벗어나는 변화의 과정으로서 이 탈살이라고도 말합니다. 살을 벗어난다, 이 탈살. 다시 말씀드리면 용의 시각적인 변화를 뜻하죠. 그리고 이 험준한 줄령도 흘러오면서 깎이고 파이고 벗겨지고 뒤집혀져서 이 점차적으로 형상이, 이 산의 형상이 부드럽게 이 산의 형상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의 형태에 따라 선악이 있는데 만약 조종산이 험하고 악산이면 이 먼 곳에 가서야 이 박환이 시작되고 그리고 수려하고 양명한 이 조종산은 첫 시발점부터 박환이 시작되어 분지, 즉 산줄기가 갈라져 나온 모든 산이 이 아주 좋은 이 상서로운 서기를 띠고 양명하게 되어 아주 좋은 기란용의 태동을 보입니다. 경사가 급한 용은 완만하게 변하고 너무 크면 적당하게 변하고 앙상한 것은 이 형상이 연한 살이 붙은 용으로 변하고 또 이 흉한 것은 아름답게 변하고 굵은 것은 가늘게 변하여 형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 풍수에서는 박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이 산은 박환이 되어야 귀한 것으로 보죠. 그리고 상생으로 이 박환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부와 귀, 부귀의 땅이 되고 상극으로 박환이 되면 반대로 흉한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의 과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엽이란 산맥이 뻗어오면서 산봉과 산봉을 이어주는 이 가늘고 잘록한 부분의 산맥을 일컬어서 과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은 이 산맥의 능선이 뻗어 내려오면서 엎드리고 일어나고 높고 낮게 이 고저 기복하면서 과엽을 형성하며 이 기운이 이 생동하는 생룡의 활동을 증폭시키며 산줄기가 힘차게 뻗어 내려오는 진행 과정의 행룡이 되어야 비로소 이 기운이 왕성한 귀룡이, 귀한 용, 귀한 산세, 이 귀룡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생기가 넘치는 산체는 아름답게 변한 과엽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형상의 생룡은, 살아 숨쉬는 생룡은 용맥이 가운데로 출맥하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 과엽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연출하면서 생동력 있게 기운을 발산하면서 이어져서 그리고 왕성한 용맥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국세가 이루어지는 명당의 대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의 지각과 요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이란 일명 지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치 나뭇가지가 갈라져서 분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용신, 산체인 이 산맥이 나뉘어서 가지를 틀어서 이 맥이 갈라지는 분맥이 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용의 중간이 갈라지는 이 가지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도. 요도란 배 돛대나 노에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 산맥이 흘러오면서 일정한 각도를 이루며 변화를 하면서 용이 제각기 마디를 갖추고 일어나고 엎드리듯 이 기복하며 흘러내려오는 형상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기운이 흐르는 생룡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요도란 산봉의 형상이 기복을 거듭하며 행룡, 즉 산줄기가 뻗어 흘러내리면서 우뚝우뚝하게 솟아 일정한 어떤 변화의 각도를 하면서 나누어진 지각이 바깥쪽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형상이 마치 배에 세워진 돛대와 같은 모양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운데로 뻗어내린 원래의 산맥이 좌우로 나뉘어 지각이 받쳐주고 그에 합당한 개장천심을 하고 과엽과 박환을 거듭하게 갖가지 형상을 이루고 이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용의 흐름을 균형 있게 지탱해 주는데 이 모두를 요두나 또는 지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개장천심이란 용어는 원래 용맥이 좌우로 나뉘어 2개, 3개 그 이상의 용맥을 형성하며 뻗어내리는 이 분산 과정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맥, 에너지가 흐르나왔던 기맥의 힘이 정중앙으로 받아서 중출맥, 가운데로 뻗어내려온다. 중출맥, 즉 산의 본신인 원래 용, 원용이 생성되는 것을 이 천심이라고 합니다. 용의 몸체의 좌우로 지각이나 요도가 없으면 좌우에서 전호, 즉 이 호의를 받지 못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단용이 되죠. 이 좌우에서 보조의 어떤 그런 그 전호가 없이 생성되는 이 산체를 단용이라고 하는데, 이 단용이 되어서 생동하는 기운이 맺히지 못하여 이런 곳에서는 명혈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전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호란 전후 좌우에서 호위한다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려서 용신을 호위하는 주위의 모든 용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좌우의 청룡과 백호와 이 혈장을 중심으로 감싸 안고 뒤에 현무정이 혈장을 받쳐주고 앞으로 주작, 안산이 임하고 조산이 어떤 이 혈장을 향하여 절을 하는 듯 조배하며 낙산이 혈장 뒤에서 허한 부분을 아주 허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외백호와 외청룡이 중첩하여 밖으로 이 환포하여 능히 바람을 감추는 이 장풍이 되면 호의, 즉 전호의 역할은 충분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개장천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천심이란 말은 장막을 연다는 의미죠.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원래 용맥이 좌우로 분맥하며 2개, 3개 그 이상의 용맥을 형성하며 뻗어내리는 분산 과정을 개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맥의 힘이 정중앙으로 받아서 중출맥하는 원용이 생성되는 것을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용신은 좌우로 감싸주는 전호, 전호가 없으면 생기가 산만하게 흐트러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기운이 뻗어나온 중출맥을 개장으로 분맥된 지각이 원래 용신을 감싸줘야 그 용맥을 따라 흐르는 이 산천의 전기가 박환과 기복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이 혈장에 이르러서 에너지, 기가 응결되는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개장천심의 과정을 겪지 않고도 단용인 상태로 행용이 이루어졌어도 기풀 현자, 이 현자나 갈지자의 모양으로 용맥이 좌우로 꾸불꾸불 굴곡을 이루고 과엽과 산줄기가 꿀벌의 허리 모양이나 학의 무릎처럼 잘록하게 좁혀졌다가 부풀어지는 봉요 확술과 같이 고저기복을 형성하며 흘러왔다면 그 기운이 아주 출중한 혈절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좌보 우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과 혈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돌출하여
혈장을 옹호하고 있는 산을 말합니다. 좌부필이 잘 이루어지면 자손이 효도하고 조상의 업과 훈계를 이어나가게 된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또한 자손이 관직에 나가 성공하고 나라의 공훈을 세워 포상이 거듭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장자손이 인물됨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집안을 번창하게 하는 기틀이 됩니다. 그리고 좌부는 주산의 왼쪽에서 받쳐주는 산을 말하죠. 그래서 우보는 주산의 오른쪽에서 받쳐주는 산을 말합니다. 오늘 용의 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풍수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그러한 그 용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28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제29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